새벽 3시 수원형 농수산물센터의 형광등은 마치 밤보다 더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냉장고와 얼음 가득 든 스티로폼 박스들 사이를 비추며 차갑고 깔끔한 광택을 만들어냈고, 공기 중에는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와 트럭 엔진의 윙윙거리는 낯선 소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트럭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 있고 얼음으로 가득 찬 박스들이 바닥을 꽉 채우며 차가운 냉기와 함께 바삭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땀과 비린내가 섞인 공기 속에서 묵묵히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제 몸은 뻣뻣해졌고, 피부는 차가운 얼음과 얼음 포장, 냉장고의 냉기 때문에 오싹거렸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형의 자리에서 혼자 남은 은주 누나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검은 카디건을 여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길 씨, 오늘은 그냥 내 옆에 있어 줄래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순간 덜컥 내려앉았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늘 강하고 냉철했던 그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차갑고 떨리는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반드시 그녀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우리는 트럭 불빛이 번지는 창고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천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교차하며 작은 떨림과 긴장감이 스며들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아르바이트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심장을 가장 뜨겁게 만들 사랑을 만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잠깐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이 두 가지는 정말 무료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를 더 힘나게 만듭니다.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는 더 열심히, 더 진심을 담아 영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탄탄한 스토리와 몰입감 넘치는 영상이 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출근 날 검은색 폴로티와 앞치마를 어색하게 걸친 채 나는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카페 안에 들어섰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가 흐르는 공간은 포근했지만 내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뛰기 시작했다. 민수 씨, 오늘은 기본부터 차근차근 익혀보세요. 점장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주문받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줬다. 컵 사이즈, 샷, 우유의 종류까지 그 모든 것이 처음엔 너무도 복잡하게 느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손은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누르곤 했다. 괜찮아요. 처음은 누구나 그래요.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 짧은 순간에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내려앉았다. 주방에서는 베테랑 아주머니와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윤치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계속 은주에게만 머물렀다. 손은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누르거나 커피를 쏟을까봐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은 누구나 그래요. 은주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는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죠. 주방에서는 베테랑 주방 아주머니와 윤치라는 또래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은주에게만 향했어요. 처음 보는 청년을 향해 담담하게 지시를 내리면서도 언제든 고객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어찌나 인상적이던지. 저 사람은 어쩌면 늘 이렇게 단단할까? 저도 모르게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며칠이 지나자 일은 차츰 익숙해졌어요. 커피 머신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 우유를 스팀할 때 나는 날카로운 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손님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은주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가끔씩 저를 민수 씨 대신 민수야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오늘 주문을 실수 없이 마쳤어요. 제법이야 라고 그녀가 핏기 섞인 목소리로 격려하자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은 그 말이 맴돌았어요. 늦은 밤 마감 전 카페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은주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민수야, 오늘 고생했어. 잠깐 맥주 한잔 할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름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계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가슴은 이미 그녀를 향해 손을 뻗듯 흔들리고 있다는 것 역시 말이죠. 쏟아지는 소금 냄새와 손바닥에 생기는 구은 살,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퍼올리던 새벽의 고단함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곁에 은주 누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느 여름날이 깊어가던 어느 무더운 오후, 수원 농수산물센터의 창고는 마치 숨이 탁 막힌 듯 무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무거운 감자 박스를 어깨에 메고 나르던 내 얼굴은 금세 흠뻑 젖어 있었고 더운 공기 속에서 숨이 가쁘게 느껴졌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찰나 뒤에서 은주 누나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창길 씨,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그녀는 송수건을 내 이마에 살짝 대며 차가운 감촉을 느끼게 했고 손끝이 이마에서 볼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며 땀을 닦아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땀에 젖으면 감기 들어요. 목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헛기침을 하며 농산물 박스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은주의 손끝 감촉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누나와 마주칠 때마다 작은 긴장감이 피어올랐고 눈빛이 스치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말끝에 미소를 띠려 했었어요. 창길 씨, 오늘은 내가 도시락 좀 싸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녀가 건넨 도시락에는 김밥,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 맞아. 평생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지. 하지만 이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와 동시에 슬픔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도 맺힌 눈물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식은 무거운 골프 가방을 다시 들어올리며 차가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그의 숨소리와 함께 그의 표정은 냉혹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박민식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간절히 애원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어버터 해요? 딸 걔가 알아서 잘 살겠지요. 시집까지 간 딸을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고요? 박민식은 냉담하게 오선자의 손을 다시 뗐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가슴을 저미는 듯했습니다. 그럼 돈은요? 생활비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오선자는 절박한 목소리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 퇴직금은 당연히 내가 쓸 거야. 당신 혼자 살 작은 원룸이나 구해서 위자료 같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박민식은 냉철한 어조로 단호하게 답하며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30년 청춘을 다 바쳤는데 위자료도 한 푼 없다고요? 오선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하며 눈을 돌렸어요. 바쳤다고? 누가 너더 바쳤다고 해? 그냥 함께 산 거지. 박민식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유세를 떨지 마세요. 그는 그대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버렸고 오선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절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그 여자한테 가는 거야. 박민식은 냉철한 눈빛으로 대꾸하며 차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식은 힘없이 오선자를 짐짝처럼 밀치듯 옆으로 밀쳐내었고
그녀는 그대로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지난 30년이 그에게는 지긋지긋한 지옥과도 같았고 그녀는 이제 자유를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이제 해방이야. 그는 이 말과 함께 문을 힘차게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고 그 소리는 오선자의 심장을 찢는 듯한 아픔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목 놓아 울부짖으며 박민식이 떠난 아픔과 배신감에 몸부림쳤어요. 박민식, 너 정말 나쁜 인간아. 그녀는 절규했지만 그 굳게 잠긴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선자는 한참을 흐느끼며 힘없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눈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고 바닥엔 어지럽게 흩어진 음식과 날카롭게 깨진 그릇 조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은 이제 참담하게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선자의 30년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만견자실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어요.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손가락이 깊게 베었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처에서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렸지만 눈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 오선자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졌던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식탁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보 같아. 정말 등신같이 살았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차례 신호음이 울리고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수진이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고 오선자는 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참았던 울음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어요. 엄마,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수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오선자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뭐? 아빠가 어디 간 거야? 이혼하자는 거지?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헛들이키며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엄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찬미애라고 아빠 회사 후배와 3년이나 만났던 사람입니다. 오선자는 울먹이며 겨우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수진이는 긴박하게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어요. 오선자는 소파 위로 무너지듯 앉았고 거실은 아직도 난장판이었지만 그 어떤 힘도 그녀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의 행복한 웃음,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박민식이 보여줬던 그 미소.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이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일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급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숨이 헐떡이는 수진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엉망이 된 집과 무너져 내린 오선자를 보자 수진이의 눈에도 금세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진이는 달려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가 날 버렸어. 30년간 함께 살았던 나를 버리고 갔어. 오선자는 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다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이는 분노로 이빨을 악물며 찬미애라는 그 여자는 또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당장 찾아가서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싶어. 수진아, 이젠 다 끝났어.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 재산 분할도 하고 위자료는 꼭 받아야지. 수진이는 벌떡 일어나며 강하게 외쳤어요. 아무것도 안 준다니? 퇴직금도 다 혼자 쓸 거라고?
그녀는 분노를 가득 담아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 절대로 이렇게 호락호락 당하면 안 돼. 우리 변호사부터 만나자. 반드시 싸워야 해. 수진이는 결의를 다지며 그녀를 독려했어요. 오선자는 멍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인간에게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수진이의 따뜻한 손길이 오선자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며 위로했습니다. 오선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에 쌓인 부담과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집을 나가던 박민식이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초라한 내 인생, 30년이나 애써 살아온 게 지긋지긋하다. 라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찌르듯 꽂혔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오선자의 눈동자에 서서히 차가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음속에서부터 분노와 결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는 달라져야 해. 오선자는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내 인생을 다시 찾을 거야. 오선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눈부신 고층 빌딩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빛 간판에는 정의의 법률 사무소라는 글자가 빛나며 흔들렸고 그 위풍당당한 이름이 그녀들의 결의를 대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선자와 수진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이 풍기는 여자 변호사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대표 변호사 김영희입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먼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년간 이혼 소송, 특히 유책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 소송만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는 자신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0년 동안 조강지처로 살아온 어머니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 집을 떠났어요. 수진이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는 즉시 메모를 시작하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간녀가 있다는 말이군요.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그녀가 묻자 수진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직접 실토했어요. 3년 전부터 만나왔다고요. 오선자는 떨리는 마음으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명백한 유책 배우자군요. 그렇다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수진이 말했다. 퇴직금은 모두 다 쓸 거라고 하고 위자료도 한 푼도 못 준다고 했어요. 김영희 변호사는 그 말에 기가 막힌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본인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확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오선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석게도 떠오르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당연하죠. 혼인 기간이 30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고 재산 분할 비율은 최소 40% 이상은 될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통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는 명확하게 설명했고 그녀의 자신감은 확신에 찬 태도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일쑤거든요. 즉시 남편의 모든 재산 현황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선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다는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몸은 긴장으로 움찔거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돌려놓거나 현금으로 숨기는 수법을 많이 쓰죠. 김영희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눈빛은 긴장과 절박함으로 빛났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까지 발굴해서
어머니께서 받아야 할 몫을 한 푼도 빠짐없이 챙겨내야 하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선자는 두 주먹을 꽉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네, 싸우겠습니다. 내 젊음을 바쳐 이 자리까지 온 만큼 한 푼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김영희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금부터 곧바로 남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선자와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떠날 때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수진이 자랑스럽게 오선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선자는 눈에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가득 찬 모습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30년 세월을 보상받기 전엔 결코 빈손으로 끝낼 수 없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거나 연약했던 과거의 아내 모습이 아니었으며 굳은 의지로 빛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흘렀고 오선자는 여전히 딸 수진의 집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갑작스럽게 김영희 변호사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선자 씨,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긴박감이 묻어났습니다. 오선자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준비를 하고 수진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으며 말했다. 가시고 단단히 마음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박민식 씨가 지난 3년간 아주 체계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왔어요. 오선자는 눈이 커지고 충격으로 숨이 멎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몰입하려 애썼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이미 6개월 전에 회사에 신청해 선취했고 바로 참여 계좌로 옮겨 숨겼어요. 김영희 변호사는 밑줄 친 통장 거래 내역서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3억이 넘는 거금을 남편이 어떻게 미리 준비했는지 믿기지 않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분 공동 명의로 된 정기예금 2억 원도 작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 어둡고 무거운 표정을 짓더니 덧붙였습니다. 오선자는 순간 현기증이 몰아치며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귀에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고 눈앞이 깜깜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단단히 부축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집에 대출이 무려 3억이나 있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저희는 대출 받은 적 없다니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오선자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진행된 대출입니다. 김영애 변호사가 조심스레 서류를 꺼내어 차갑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된 사기 범죄예요. 명백히 범죄 행위죠. 그의 말에 수진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였고 몸은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증명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선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박민식 씨의 내부 장부나 그의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혹은 내부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승부를 뒤집기 힘들 거예요. 몸짓 하나하나에 긴장과 분노가 서려 있었던 오선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격하게 뛰었고 눈은 번뜩였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이 정말 뼛속까지 치밀하게 계산했구나. 그녀는 내심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엄마,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눈빛을 굳게 다지며 말했다. 우선 모든 재산을 아직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는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선자는 수진과 함께 박민식이 찬미혜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우와 고급스럽게 꾸며진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날카롭게 빛나는 유리와 금속이 조화를 이루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선자는 가슴속에서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엄마 피 같은 돈으로 산 곳이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수지는 증오와 분노의 눈빛으로 건물을 올려다보며 손에 꽉 쥔 주먹을 힘껏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심했어요. 오선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득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날카롭고 젊은 찬미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살짝 열리면서 그곳에 있던 찬미애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과 유난히 선명한 빨간 립스틱으로 오만한 자세를 드러내었고 실크 가운은 아무렇게나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나예요. 박민식 씨를 만나러 왔어요. 오선자는 차분하면서도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사이 문이 덜컥 열리면서 찬미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두르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 표정에는 오만함과 냉철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초라한 아줌마가 남의 집을 두드리다니. 아, 사모님이셨나? 이제 아니지. 버림받았으니까. 찬미야에는 냉소와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오선자를 깔보며 말했다. 박민식 씨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비켜줄래요? 오선자는 찬미애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녀는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어딜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이 집은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집이잖아.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박민식이 급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편안한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태평한 표정으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웬 소란이야? 박민식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하고 재산 문제 담판을 지어야겠어요. 오선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의 집이 아니야? 재산 문제 당신과 나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 지금 당장 돌아가. 박민식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밀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내 퇴직금 3억, 우리 공동계좌 2억. 그 돈 다 어디에 숨겼어요? 오선자는 강하게 문을 잡았고 박민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주식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렸어. 그가 억지로 변명하려 했지만 오선자는 냉철하게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돈으로 이 여자 이름으로 집 사줬잖아. 수진이 등기부등본을 꺼내 박민식의 눈앞에 흔들었다. 그건 미애가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박민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어떻게 10억짜리 오피스텔을 사? 오선자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맞아. 오빠가 사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때 찬미애가 당당하게 나서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만 시키고 구박만 한 늙은 아내보다 오빠를 사랑하고 젊고 예쁜 나를 더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선자는 찬미애에게 다가가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눈에 우수하게 보여요? 내 청춘을 다 바친 시간들이야.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청춘이란 애 낳고 살이나 뒤룩뒤룩 쪄지고 쭈그렁 할 때가 아니에요. 찬미아에는 오선자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말했다.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처럼 돈만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이 말에 격분한 수진이 찬미애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식이 급하게 그녀를 막으며 소리쳤다. 그만둬. 법대로 하자. 오선자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좋아요. 법대로 하죠. 담보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한복판에 남기기 싫다는 생각에 박민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위협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 대출금은 당신이 불법으로 받은 거잖아요. 라고 조롱하듯 말했고 수지는 분노와 울분이 차올라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증명해보라고. 하지만 박민식은 그저 코웃음을 흘리며 무시했고 찬미애는 박민식의 팔에 고양이처럼 매달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런 상스러운 사람들이랑 더는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시끄러우니까 경비 아저씨 불러.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박민식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당장 꺼져.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오선자와 수진을 짓밟듯 문 밖으로 몰아냈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충격에 오선자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의 몸은 떨림과 함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릴 필요 없어. 내가 반드시 저것들 벌받게 만들 거야. 라고 다짐하며 수지는 오선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속에서도 오선자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다잡으며 그래, 증거 반드시 찾아야 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오선자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오선자 씨 되십니까? 박민식 전무님 사모님 맞으시죠? 신뢰하기 어려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럼 누구시죠? 저는 박 전무님 밑에서 일했던 후배 정현수라고 합니다. 들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오선자와 수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로 향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정현수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정현수는 2사람이 다가오자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가요? 정현수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더니 가지고 온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과거에 박민식 전무가 저에게 지시했던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비자금이라고요? 네. 그렇게 빼돌린 회사 돈으로 찬미애에게 온갖 사치스러운 선물을 사주고 오피스텔 자금도 지원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도운 겁니다.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셨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정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바로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상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그런 일을 왜 하셨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정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년에 박천무가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를 회사에서 내보냈어요.
연루된 혐의로 해고당했죠. 그 뒤로 복수를 다짐하며 이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검은 표지로 된 두툼한 장부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그녀는 긴장된 눈빛으로 그 내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박민식 전무의 모든 비리들이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비자금 장부입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수법으로 돈이 빼돌려졌는지 상세히 적혀 있어요. 그녀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촘촘히 적혀 있는 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귀중한 걸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녀가 의심스럽고 또 기대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역시 박민식 전무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 하나면 그 인간의 모든 불법 행적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정현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증거 하나면 그 모든 비리와 횡령, 은닉 재산까지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장부를 받아들고 눈에 희망과 결의가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로 반드시 억울함을 풀고 그 인간의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자 정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참이 밀려올 때였습니다. 박민식 전무가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반드시 보고 싶어요. 정현수는 씁쓸한 미소를 남기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말없이 감격과 결의로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 힘이 되어준 건 하늘이었어요.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수지는 기쁨과 희망을 감추지 못하며 손뼉을 쳤고 오선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빛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김영애 변호사는 오선자가 가져온 비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합니다. 이 장부 하나면 박민식 씨의 은닉 재산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요. 그녀는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님?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김영애 변호사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찬미애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꾸준히 송금된 내역입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고 혀끝으로 손가락을 살짝 핥으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찬미애가 그림자처럼 바싹 붙어 따라오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차분한 태도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며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다림질했고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라는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 측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주장하라는 판사의 말에 김영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며 강렬한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식은 지난 3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를 기망하고 고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했으며 불법적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법정은 일순 조용해졌고 증거를 요구하는 판사의 엄격한 눈빛이 피고 측에 향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여기 피고 박민식 씨가 직접 모든 범죄 사실을 기록한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는 급히 장부를 제출했고 그 순간 박민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피로에 지친 영혼처럼 초연하게 보였으며 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민식은 당황하며 재판장 앞에 서서 손을 쥐고 목소리를 떨리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그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장부는 명백히 조작된 것이며 누군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피고는 절박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으며 필적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위조 여부를 가릴 감정도 함께 진행하세요. 라는 결정을 내리며 판사는 망설임 없이 명령했습니다. 감정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재판은 잠시 연기하겠습니다. 박민식의 변호사는 이 시간 동안 일말의 희망을 품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애 변호사는 즉시 반박하며 이것은 피고 측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수작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던 박민식은 오선자 곁을 지나가며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속삭임으로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번 끝까지 버텨봐. 돈도 맥도 없는 너는 먼저 썩어 문드러질 테니까. 오선자는 순간 온몸이 떨리며 그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그동안 오선자의 저축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 적금 통장이야.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깨었어? 오선자는 놀라움에 몸이 휘청이며 엄마가 아껴두었던 통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나중에 신혼집 마련할 때 쓰려고 모은 돈이잖아. 라고 간절히 말했지만 오선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저 나쁜 인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먼저야.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김영애 변호사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선자 씨, 큰일이 났습니다. 라는 급한 목소리였다. 오선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갔고 거기서 법원에서 발송된 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는 하얀 봉투 속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매입니다. 그 말에 오선자는 만견자실, 눈앞이 휘청거렸습니다. 박민식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은행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건가요? 오선자는 몸이 휘청하며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단 명도 소송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라고 김영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도 또 들어가겠지요. 라는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한 달 후 법원 집행관들이 딱딱한 목소리로 방문하며 오선자 씨, 법원의 결정에 따라 2주 내로 이 집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선자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담긴 집을 천천히 둘러보며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들과 수진이 어릴 적 서툰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하는 절망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수진이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선자는 눈물 젖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죄송해 수진아. 이 늙은 엄마가 내게 짐이 되는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오선자는 딸의 품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공허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잖아. 수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힘겹게 말했다. 그날 밤 오선자는 딸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간신히 깔린 얇은 이불 위에 누워 낯선 천장을 응시하며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하는 무력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공허한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배려하는 말에 오선자는 갑자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일을 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수준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소송 비용도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너만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선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인데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어? 그러자 오선자는 신문 광고를 펼쳐들고 몇몇 구인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후 조용한 골목길 작은 식당 앞에서 그녀는 서 있었다. 지훈의 부엌이라는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간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푸근한 색감과 함께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게 문에는 주방 보조를 모집한다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 글씨가 살짝 바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이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오선자는 이 문구를 한참 동안 응시하며 망설임의 감정을 애써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문을 밀어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문소리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따스한 밥 냄새와 함께 채소의 싱그러운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매끄러운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환대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심히 미소 짓는 젊은 남자가 환한 미소와 함께 오선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바로 가게의 주인인 김지훈이었습니다. 그가 손님을 반기는 목소리에는 정감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 문 앞에 붙은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주방 보조로 지원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고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잘 오셨어요. 사람이 너무 안 구해져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오선자를 주방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하며 작은 공간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벽과 조리대는 반짝반짝 빛나며 깔끔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재료 손질하고 설거지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어머님? 김지우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고 오선자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굳은 의지를 보여줬고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결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모님 요리 좀 하실 줄 아세요?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은요? 그래도 30년 넘게 주부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어요. 오선자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대답하며 자신을 더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바쁠 때 가끔 도와주실 수도 있겠네요. 김지우는 부드럽게 덧붙였고 월급은 많이 못 드릴지도 모르지만 괜찮으실까요? 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선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첫 출근 날 오선자는 특이한 산더미처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그릇을 닦으며 식자재를 정리하는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몸이 모든 것을 기억했고 정신없는 점심시간에 갑자기 메인 요리 재료가 떨어졌을 때는 당황스럽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모님,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김지은이 당황하며 말하는 순간 오선자는 냉장고를 재빨리 뒤져남은 자투리 야채들을 발견했고 침착하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이걸로 뭐라도 만들어 볼까요? 그런 야채 쪼가리로 뭘 만들어요? 김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오선자는 망설임 없이 팔을 걷어붙이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녀는 능숙하게 손놀림을 시작했고 팔을 송송 썰고
버섯을 먹기 좋게 자르며 남은 고기 조각들을 잘게 다졌습니다. 크고 넓은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들을 내차 고소하고 진한 향이 주방 전체를 가득 채우며 퍼졌습니다. 간장과 설탕, 참기름으로 빠르게 간을 맞추자 금세 윤기 나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이모님, 이게 뭐예요? 김지우는 놀란 눈으로 묻자 오선자는 부끄러운 반, 자랑스러운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있는 재료로 만든 즉석 잡채 비슷한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밀며 권했고 김지우는 한 입 먹고 감탄하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정말 맛있어요.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고 정말이야! 라고 재차 확인하는 오선자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전에 식당 같은 곳에서 요리 배우신 적 있으세요? 라는 김지훈의 질문에 오선자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 먹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손사래로 말하는 모습이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그런 오선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날 저녁 가게에 문이 닫힌 후에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선자는 긴장하며 반응했고 김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주방을 책임져 주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으로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게 저는 그저 보조일 뿐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섞였지만 김지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요리에 큰 재능이 없어요. 하지만 이모님이 만들어주신 요리를 맛보고 확신했어요. 이모님, 함께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선자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너졌던 마음 조각이 서서히 일어나 작은 불꽃을 피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함께 성공해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미소 뒤에 숨어있던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죠.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이 순간은 오선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시작이었습니다. 오선자가 지훈의 작은 부엌 주방을 책임지게 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작고 소박했던 식당은 한식대가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깔끔하게 새 단장을 마쳤고 내부는 정갈하며 전통적인 한식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입구에는 오선자가 직접 쓴 붓글씨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의 손맛 정식, 추억의 갈비찜, 정성 가득한 장찌개, 그리고 투박하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다채로운 이름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지우는 급하게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이모님, 큰일이에요. 수진이 마치 자기 일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뿌듯하게 느껴졌지만 그 말 뒤에 담긴 진심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뭐든지 다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라는 수진의 겸손한 말에 오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선자 쪽에서는 쑥스러움과 함께 벅찬 감격이 차올랐다. 이건 전부 이모님의 뛰어난 솜씨 덕분이야. 라고 겸허히 말하는 오선자를 보고 김지우는 흐뭇한 미소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날 저녁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의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변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커다란 카메라를 손에 든 유명 블로거가 자리에 앉자마자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김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건네며 이 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추천 메뉴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오선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고 매끈한 갈비찜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블로거는 한 입 맛보더니 뜨거운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 맛은 바로
제가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그리운 집밥의 맛이에요. 라고 감탄하며 감탄사를 연신 내뱉었다. 연이은 셔터 소리와 함께 끊임없이 감탄하는 목소리, 그리고 집집마다 퍼지는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어우러지며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그 후 블로거의 리뷰가 온라인에 올라오자마자 진짜 엄마의 손맛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다. 이 집은 30년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야 라는 칭찬이 계속해서 쏟아졌고 먹는 내내 떠올랐던 엄마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치 숨겨진 보물 같은 이 식당은 동네의 작은 전설로 자리 잡았고 그 인기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이후 한 식당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오선자는 자신감과 함께 활기를 되찾았다. 이 기세로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 한번 해봐요. 라고 김지훈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오선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다. 아니에요. 아직은 이 집이 자리 잡은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김지훈은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리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순간 오선자에게서 전화벨이 울렸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오선자 씨,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부의 필체가 박민식 씨의 것과 100% 일치하는 명백한 증거로 확인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오선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서 잠시 주저앉았다. 다음 주 마지막 선거 공판에서 모든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라고 오선자는 고마움을 전했고 옆에 있던 수지는 힘껏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됐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서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박민식은 원고 오선자에게 은닉한 재산 5억 원과 그에 따른 위자료 3억 원, 총 8억 원을 지급하라.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희생된 듯 창백해지면서 죄책감의 무게가 무겁게 드리워졌다. 동시에 강남 오피스텔은 불법 취득으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찬미애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판사님, 이해합니다. 라고 박민식의 변호사는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기각됩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판사는 망치를 내리치듯이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고 오선자는 거의 비틀거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30년간의 억울함이 드디어 보상받았다는 감격과 동시에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지는 해방감에 몸이 떨렸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수진이 힘껏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오선자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아릿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때 박민식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몇 달 만에 10년은 더 늙은 듯 거칠고 피곤한 모습이었다. 선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며 다가왔다. 이제 와서 할 말이 있나요? 오선자는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라는 짧은 말과 함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박민식은 고개를 숙인 채 당신의 사과 한마디로 내 30년 세월이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오선자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그만하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가 비굴하게 팔을 내밀었을 때 오선자는 그의 손을 힘껏 밀쳐냈다. 그 말 잊지 않을게요. 라고 차갑게 말하며 늙고 초라한 모습 보기 싫다고 했던 말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났으니 제발 떠나주세요. 박민식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고 찬미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만두세요, 오빠. 더 이상 구걸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렸다. 모든 재산을 잃고 무일푼이 된 박민식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듯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오선자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엄마, 우리 가게로 가자. 수진이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오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어서 가자 라고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일이 있잖아. 그녀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도는 모습이 은은하게 드러났다. 한식당으로 돌아온 오선자는 다시 익숙한 앞치마를 둘러매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한식대가입니다. 가게 안은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고 주방에서는 김지훈이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모님, 아니 사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오선자는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소리와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이 볶아지는 냄새, 그리고 익숙한 음식 냄새가 섞인 공기를 맡으며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30년간의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새로운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나의 가게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오선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며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녀는 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선자 자기 이름 석자가 새겨진 가게를 갖고 싶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오선자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기 시작했고 눈동자의 열정과 기대가 어렸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가게 근처에 정말 좋은 자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오선자와 김지우는 함께 새로 나온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고 바닥은 촉촉하게 다듬어진 목재와 차분한 벽돌색 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이곳이 딱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다, 사장님.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선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쳐 흘렀고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지훈이 어린아이처럼 흥분하며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정말 대박 한번 터뜨려 보자고요. 그러자 오선자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님이시네요. 한식대가 오선자 대표님. 김지우는 다시 한번 엄지를 치켜쓰며 격려했고 오선자는 커다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지고 활기찬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그녀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며 한동안 말없이 멍하니 있었다. 이 나이 50대 후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더 큰 기대와 설렘이 그녀의 가슴속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결연하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달려보는 거야. 오선자는 굳은 의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새롭게 문을 연 가게의 문턱에 섰습니다. 영각의 거리에는 유동 인구가 몰려들며 새로이 개업한 가게는 가장 좋은 자리, 즉 교통이 활발한 데로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커다란 간판에 한식대가 오선자라는 명패가 걸리자 오선자는 감격과 벅찬 느낌에 가슴이 벙벙 차올랐습니다. 황금빛 글씨는 가을 햇살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수줍음이 동시에 깃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엄마. 수지는 그 모습을 연신 사진으로 찍으며 기쁨에 들떠서 수많은 축하 메시지와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개업식 당일 긴 줄이 매장 앞에 늘어섰고 오선자와 김지은 그리고 직원들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주문서가 쌓여갔고 주방은 마치 전투터처럼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지훈이 급히 아르바이트생 3명을 더 채용했지만 여전히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고 그때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끔찍한 악취와 함께 초췌한 모습의 박민식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실신할 듯한 피곤과 술 기운이 섞인 냄새가 진동했고 가게 전체에 역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현자야. 그는 힘겹게 속삭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냐고. 오선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냉정하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 성공했구나. 박민식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탄식을 내뱉으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죠? 오선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돈 좀 어떻게든 안 되겠니? 그의 눈빛은 간절함과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한데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오선자는 믿기 어려운 말에 잠시 멍해졌고 이내 냉철한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내 돈? 그녀가 내 돈을 전부 훔쳐 달아났어요.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박민식은 어린아이처럼 훌쩍이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제게 무슨 의미죠? 오선자는 차갑게 정색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30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부부로서 함께 산 세월이 30년이었어요. 박민식은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30년, 그 세월을 먼저 쓰레기통에 버린 건 바로 당신이잖아요.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 갚을게요. 내가 다 갚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마지막 힘을 다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몇몇 손님들은 놀라움과 혀를 차며 어서 여기서 나가주세요. 저희 사장님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지은이 신속하게 달려와 박민식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너도 나처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떠나보내는 순간 박민식은 악에 섞인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오선자는 힘겹게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방금 전 박민식의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며 마음속에 불안과 씁쓸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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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의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엄마,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선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답했다. 응,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정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선자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럽고 힘겨워 보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느새 맛집 커뮤니티에는 이상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식대가의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버젓이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 가게 주인인 오선자의 과거가 추악하게 폭로되기 시작했다. 주방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리뷰도 있었다. 이 악성 루머들은 순식간에 인터넷 전체로 퍼져나가며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갔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김지훈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분노하며 흔들면서 외쳤다. 이 모든 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이게 다 누군가의 음모야. 오선자는 이 모든 공격이 박민식의 교묘한 책략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들의 문자가 사무실로 빗발치기 시작했고 가게는 점점 텅텅 비게 되었다. 하루 이틀 만에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오선자는 벅차오르는 막막함에 숨이 가빠졌다. 대표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요. 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김지훈도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든 대응해야 해.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해. 오선자는 조심스럽게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이 악성 댓글을 올린 사람들의 IP 주소부터 추적해보자. 수진이 자신감 있게 제안했다. 그게 가능하니? 응, 내 친구 중에 컴퓨터 쪽 전문가가 있어. 내가 한번 부탁해볼게. 수진은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했고 며칠 후 놀라운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알아냈어. 이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모두 한 곳에서 올라왔어. 어딘데? 강남에 있는 허름한 모텔이야. 그것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 컴퓨터에서 올라온 거야. 지도에 표시된 주소를 보는 순간 오선자는 확신했다. 바로 돈이 한 푼도 없는 박민식이 머무는 곳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는 더 확실해야 한다고 김지훈이 말했다.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해야 해. 그 사람을 잡아야 해. 오선자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모텔로 향했다. 프런트에 돈을 쥐어주고 박민식을 알아냈다. 낡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구석에 자리한 작은 공용 컴퓨터실로 들어서자마자 오선자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꾀죄죄죄한 모습에 박민식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 모니터에는 한식 대가를 비방하는 글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오선자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며 증거를 남겼다. 박민식이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된 것이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다. 오선자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박민식이 고개를 확 돌렸다. 그의 눈과 오선자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순간 오선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달아났다. 뒤에서 박민식의 절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그러나 오선자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서로 향했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로 박민식을 고소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였다. 증거가 매우 명확하군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오선자는 이번만큼은 이 악연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며칠 후 구청위생과 직원들이 그의 가게를 방문했다. 여러 건의 신고로 인하여 한식대가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오선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주방을 보여주었다. 구청 직원들은 주방 구석구석을 꼼꼼히 검사했고 먼지 한 톨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가게는 오히려 호텔 주방보다 더 깨끗하군요. 저희 구청에서 모범 위생업소로 추천하겠습니다.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잠시 소강 상태였던 여론이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역시 내가 믿었던 가게였어. 하마터면 더러운 악성 루머에 넘어갈 뻔했네. 오선자는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일주일 후 긴장감 속에 경찰이 박민식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임이 확실시되었다. 담당 형사가 오선자에게 전화로 전하는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끝입니다. 박민식 씨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오선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로써 또 한 번 그녀는 강풍과 폭풍우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냈다. 경찰이 박민식을 연행했다는 소식은 주요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다. 오선자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한식대가의 대표로서 그녀의 눈물겨운 승리와 감동적인 이야기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와 함께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30년간 한 남자를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그 모든 시간,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슬픔과 고통,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깊은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다. 대표님, 빨리 밖을 한번 보세요. 김지은이 주방문을 활짝 열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오선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니 가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우리 사장님을 응원하러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대표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손님들이 들어서자 음식 주문보다 먼저 오선자에게 따뜻한 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선자는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참으며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몇 번이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선자 대표님의 한식 대가로서의 뛰어난 실력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늘 풍성한 향기와 생생한 색감, 그리고 가득 배어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탄과 함께 깊은 감동에 접곤했으며 한번 맛본 이들은 다시 찾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한 기대와 찬사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그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즉 전국적 규모의 체인점 출범이었죠. 담당자가 두툼한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펼쳐 그녀 앞에 내밀었을 때 오선자는 잠시 멈칫하며 그 빽빽한 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과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김지훈과 딸 수진을 불러 늦은 밤까지 깊은 상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대표님, 이건 하늘이 내려준 엄청난 기회예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김지훈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눈동자는 기대와 열정으로 빛났죠. 딸 수지는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지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겠죠? 건강도 걱정되고요. 오선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깊은 고민 끝에 특별한 조건을 내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세요. 앞으로 생겨나는 가맹점들의 점주들은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특히 저처럼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는 반드시 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건이 제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눈썹을 찡그리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와 존중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 많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내걸고 다시 일어선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선자는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찬 강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뜻을 본사에 전달하여 긍정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기업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선자의 진솔한 이야기와 확고한 경영 철학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선자의 마음은 뜨거운 희망과 감격으로 벅차올랐고 첫 번째 가맹점 모집 공고가 발표된 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지원자를 일일이 직접 만나며 돈보다는 진심을 가진 지원자들을 엄선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한 여성 지원자는 눈물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가난과 절망에 빠졌던 그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선자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먹먹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6개월 만에 전국 20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전국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점주들을 격려하고 교육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했으며 대표님의 도움으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죠. 그 말에 가맹점주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오선자의 손을 꼭 잡았고 함께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1년 후 한식대가는 100호점을 돌파했고 연 매출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고 2025년에는 올해의 CEO로서 오선자 대표님이 공식 시상대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섰습니다. 그 모습은 수많은 여성 창업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고 그녀는 진정한 시대의 여성 롤모델로 우뚝 섰죠. 사회자가 소개하자 수많은 관객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졌고 기립 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오선자는 화장실에서 뜻밖의 찬미애와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행사장 청소 용역으로 일하던 그녀는 갑자기 조심스레 눈길을 피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선자가 그녀를 부른 것이었죠. 뭐요? 찬미애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오선자는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지금 나를 동정하는 거야? 찬미애는 날카롭게 따졌어요. 아니요,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니까요. 오선자는 자신의 명함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받아들인 찬미애의 모습이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박민식의 최종 재판 결과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민사상 손해배상금 1억 원 부과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고 재판이 끝나자 뒤늦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만해 달라고.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했죠. 오선자는 모든 것의 무게를 초월한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 말을 듣고 박민식은 쓸쓸하게 웃음 지었고 늦게라도 알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죠.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러 오선자는 전국에 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거느린 성공한 CEO로서 여성 창업 멘토로서 간견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인생의 절망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녀의 간견을 들은 수많은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용기를 품게 되었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오선자를 찾아와 말했어요.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좋아한다면 두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결혼식 날 오선자는 딸 수진에게 한식대가의 지분 일부를 결혼 선물로 넉넉하게 건넸습니다. 엄마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졌고
빛나는 감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너도 한식대가의 주인 중 한 사람이야. 엄마와 함께 이 가게를 잘 지켜나가렴. 오선자는 따뜻하게 딸을 힘껏 안아 주었습니다. 피곤이 가득한 몸을 이끌고 오선자는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시끄럽던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오선자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배웠어요. 오선자의 말에 따라 연회장 곳곳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식대가의 가맹점주들도 있었고 모두 오선자를 통해 절망을 딛고 희망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선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늦은 저녁, 오선자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한식대가 2호점의 주방에 섰습니다. 익숙하게 칼을 잡고 팔을 썰기 시작했고 경쾌하고 정겨운 소리가 주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님, 피곤하실 텐데 왜 직접 요리를 하세요? 라는 젊은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높이 자라도 모든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자라는 법이거든. 오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이 작은 주방에서 시작되었어요.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프라이팬에서 맛있는 음식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맛을 더했습니다. 가게의 밖은 짙은 어둠이 깔렸지만 한식대가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새겨진 대표 오선자라는 이름이 밤하늘 아래 별빛처럼 자랑스럽게 빛났고 오선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누군가를 향한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되찾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춰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배신은 그녀의 지난 30년 세월을 산산조각 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성을 세웠습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행복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선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끝이라고 느끼는 절망 속에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끝은 오히려 가장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당신의 이름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